이번 이야기는 소름 끼치면서도 흥미로운 소재로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초록색 드레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죠. 보석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을 원하는 곳에 쓸 수만 있다면 이라는 이런 욕망은 오늘날처럼 색이 너무 많아서 색마다 세세한 번호가 붙는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선명하고 독특한 색감은 그 자체로 부의 상징이요 패셔너블한 사람들의 눈을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염료 공장들에서는 이런 색상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기 마련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1775년 스웨덴의 화학자인 카를 쉘레는 쉘레 그린이라는 색상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쉘레 그린이죠. 이전에는 없던 초록색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색상이라고들 생각했죠. 하지만 이 초록색에는 아주 소소한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색의 원료에는 사람을 몇백 번이고 죽이고도 남을 만큼 비소와 구리가 섞여 잔뜩 들어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액체가 아닌 파우더 상태로만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고는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초록색 천이지만 만약 한번 이렇게 세게 팡 내려친다면 공기 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가루가 번져나가는 거였죠. 하지만 이 시절의 대중은 아직 비소의 위험성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쉘레 그린을 토대로 파리 그린, 에메랄드 그린 등 여러 초록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55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선명한 초록 드레스를 입고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고요. 1863년 9월 3일에는 프랑스의 외제니 황후가 오페라를 오면서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운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나 선명하고 깊은 아름다운 초록색이었는지 다음 날이 되자 신문들은 외제니 황후의 초록색 드레스가 눈이 부셨다, 오페라의 가스불빛 아래서도 그 쨍한 초록빛을 유지했다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황후가 입고 나온 초록색 드레스가 그렇게나 아름다웠다고 하니 당연히 이 초록색은 이번 시즌의 핫한 컬러이자 이템이 되었고 프랑스, 특히 파리의 귀부인들은 너도 나도 모두 이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초록색은 파리 그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도록 아름다운 파리 그린 드레스였던 거죠. 파리의 유행은 유럽의 유행을 선도했기 때문에 이 유행은 곧 영국으로도 넘어갔고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들은 프랑스에서 왔다는 이 예쁜 초록색에 홀려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초록색 드레스, 초록색 머리 장식, 초록색 양초, 초록색 벽지, 초록색 카펫, 초록색 온갖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독이 들어있는 색깔을 온갖 것에 사용하다 보니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먼저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위해서 최신 유행으로 꾸몄던 아름다운 초록 벽지와 초록 카펫의 방에서 아기들은 카펫 위에서 뒤집기 연습을 하고 벽지를 만지고 벽지 위에 그림을 그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벽지 탓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은 원인을 몰라서 가슴을 치고는 했죠. 어린아이들이 살아남았다 한들 크리스마스 때 불을 붙인 초록색 양초를 손에 쥐고 노래를 부르다가 비소로 인해서 픽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면 특징적인 날씨가 하나 떠오르시죠? 굉장히 비가 막 많이 오고 눅눅하고 축축한 그런 날씨를 떠올리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비소로 점철된 초록색 벽지는 특히 영국에서 더욱더 위험했습니다. 영국의 악명 높은 습기 가득한 날씨와 맞물려서 곰팡이가 피고 눅눅해진 벽지에서 비소가 공기 중으로 스물스물 퍼졌기 때문이었죠. 흥미롭게도 초록 벽지는 나폴레옹이 사망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영국에 항복한 나폴레옹은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을 맞이하게 된 섬에서는 그의 취향에 맞춰 그의 새 집을 싹 도배하였죠. 그렇다면 나폴레옹이 가장 좋아한 색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쉘레 그린이었습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의 새로운 집이자 감옥은 침실부터 부엌, 화장실, 서재 등 집안 전체가 초록색과 초록색이 들어간 꽃벽지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섬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습도가 높았으니 눅눅해진 벽지에서는 비소가 계속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비소를 들이마시면서 살았던 거죠. 나폴레옹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위암이지만 그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 비소가 검출되었으니 그가 좋아했던 초록색 벽지의 집이 그의 죽음을 더 재촉한 셈입니다. 그런 와중에 흔들리는 촛불의 시대가 가고 더 선명한 가스 불빛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더더욱 눈에 띄는 아주 볼드한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싶어 했죠. 초록색 드레스를 입으면 어깨하고 팔에 수포가 생기고 피부가 붉게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쯤이야 뭐. 유행하는 컬러 입겠다는데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당시 비소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던 학자들 덕분에 몇몇 언론에서는 이런 초록색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미 유행이 된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도 자신의 몸 상태를 상담할 정도로 저명한 의학자였던 베흐누아는 1859년 조화를 만드는 일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며 이 초록 염료의 위험성을 알게 됩니다. 천에 초록색 염료를 입히는 일을 했던 남성 일꾼들은 맨손으로 염료를 누르고 문지르며 일했고 염료는 피부에 오래 닿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거기로 초록색이 스물스물 들어가게 됩니다. 그 탓에 남성 일꾼들의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변해버린 손에 종기가 가득했고요. 손톱은 노래졌으며 다리에는 패인 흉터가 있고 생식기 주변의 피부는 피부병으로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천을 만들면 그 천을 가지고 조화의 잎사귀를 만들었던 여성 일꾼들은 끊임없는 두통과 빈혈에 시달리게 됩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식욕은 잃었죠. 비소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결과를 받은 프랑스 정부와 독일 정부는 녹색 염료의 사용을 자제시키는 법을 만들었지만 사실 예뻐 보이고 싶고 세련되어 보이고 싶고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는 정부의 이런 금지 조치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서 녹색을 계속 사용하다가 결국 1861년 일꾼 하나가 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8살 난 마틸다 슐러는 조화를 만드는 일을 맡은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잎사귀를 빵실빵실하게 만들고 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비소가 가득한 초록색 파우더를 문지르고 바르는 것이었죠. 원래 건강하고 예쁜 어린 아가씨였다는 마틸다는 런던에 있는 조화 작업실에서 수백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염료는 잘게 빻으면 좀 더 푸르게, 굵게 빻으면 좀 더 초록빛이 돌았기 때문에 여러 색상을 내기 위해서 작업장에서는 수백 명의 일꾼들이 갇힌 공간에서 파우더를 바르고 빻고 사용했습니다. 그 탓에 공기에는 비소가 둥둥 떠다녔고 마틸다는 숨을 쉴 때마다 비소를 들이마셨으며 밥 먹을 땐 비소가 묻은 초록색 손을 썼죠. 18개월 후 마틸다는 곧 끔찍한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초록색 물을 토해냈고 눈의 흰자도 손톱도 초록색으로 변했으며 눈과 코, 입에선 거품이 계속 나왔습니다. 마틸다는 의사에게 세상이 전부 초록색으로 보인다며 고통을 호소했죠. 증세가 심각해서 몇 분에 한 번씩 경련을 겪던 마틸다는 1861년 11월 20일 19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 결과 마틸다의 위, 간, 폐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소에 중독되어 있음이 밝혀졌죠. 초록색 염료 때문에 일꾼이 끔찍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었는지 마틸다의 죽음은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사는 18개월 동안 동일한 병을 4번이나 앓다가 죽은 것을 두고 사고사라고 한다면 미리 계획해둔 기차 충돌도 사고라고 하겠다며 비꼬기도 하였죠. 다른 언론들에서는 마틸다가 귀부인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셈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렇다고 초록색의 유행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얼마 후 조화를 만드는 작업실을 찾아갔던 한 부인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작업실에서 일하는 소녀들은 다들 창백하게 말라있고 손에는 반창고를 가득 달고 있다 하였습니다. 한 일꾼은 자신의 동료들이 피투성이의 손수건을 쥐고 일하는 것을 보고 더는 일을 못하겠다, 그만두겠다고 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꾼 역시 이미 눈은 거의 멀고 얼굴은 수포로 가득했다고 해요.
마틸다가 사망한 후에 귀부인들의 머리 장식을 조사한 A.W. 호프만은 머리 장식들의 평균적으로 20명을 독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소가 들어있으며 최신 유행 중인 초록 드레스에는 드레스 무게의 반 정도가 비소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룻밤에만 비소가 60알 정도 드레스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4알만 있어도 성인이 사망하는 양입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는 초록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을 죽여주는 판무파탈이라며 초록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오는 아가씨는 자기에게 반한 남자 모두를 죽일 만한 독을 드레스에 품고 다닌다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드디어 알게 된 귀부인들은 화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대중에게 초록색의 위험성을 알리려 노력했죠. 즉 귀부인들의 선택으로 사랑받게 되었던 초록색은 귀부인들의 선택으로 시장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참 다행히도 합성 염료의 등장으로 더더욱 쉽게 비소 초록색은 점차 여인들의 옷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바로 버린 것은 아니어서 1871년에는 한 귀부인이 화려한 초록색의 장갑을 구매했다가 손이 전부 수포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초록색을 쓴 것이 귀부인들 뿐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화가들 세잔느, 고갱, 마네, 피사로, 반고흐 등도 비소가 들어간 초록색을 이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네의 튠르리에서의 음악회 그림은 파리 그린과 에메랄드 그린이 함께 쓰인 경우입니다. 비소가 섞인 초록색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초록색을 그대로 이용했고 특히 벽지나 카페트는 대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1879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방문한 한 외국인 손님이 녹색 벽지가 발라진 방에서 자고 난 후 몸이 아팠다며 증상을 호소했고 그 말을 들은 빅토리아는 성 안의 모든 초록 벽지를 떼어내어 버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뒤에야 영국 전역의 사람들은 왕을 따라서 다들 벽지를 바꾸기 시작했죠. 오늘날에도 악당을 표현하거나 독극물을 표현할 때면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한 이야기가 초록색을 자연의 색에서 독극물의 색으로 이미지를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뮤지컬 위키드의 포스터를 보신다면 마녀의 초록 얼굴에서 빅토리아 시대를 휩쓸었던 초록색의 유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